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총선을 20일 어제 기준으로 남겨둔 시점인데요. 한 위원장이 외친 말입니다. 대구를 찾은 한 위원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겨야 하는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기 죄로 감옥 가지 않으려고 이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곳 대구 경북의 힘이 전국으로 우리의 목소리가 퍼져나가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기겠습니다. 과거부터 대한민국이 진짜 어려움에 빠졌을 때 대구가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대구인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대구에서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뒤덮을 겁니다. 저 말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마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세 가지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비례대표 후보들 명단에 관한 갈등, 그다음에 이종섭 호주 대사 입국 문제,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퇴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이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고 새로운 마음, 그리고 그 출발점은 대구. 이제 여기에서 허리띠 다시 메고 신발끈 다시 졸라서 이제 출발한다. 전국을 돌기 시작하겠다. 이런 말 같은데 그 요점을 보니까 한송은 기자, 네. 야권을 심판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내 갈등이 좀 수습되는 모양이라서 어떤 좀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까, 뭐 정책 얘기가 나올까 좀 관심이 많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도 이 민주당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이 야권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이번 선거는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선거다 이렇게 대구에서 다시 강조한 건데요. 이재명과 이 범죄 세력, 이 통진당 후예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이 대구 경북이 출발이어야 하고 이 목소리가 여기서부터 퍼져나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을 찾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지요. 정치적인 힘이 필요할 때마다 저는 이곳에 옵니다. 그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 국장님, 네.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도 대구에서부터 다시 힘을 좀 모아서 나가겠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새 출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끌어내렸던 그 세 가지 요소 이 부분에 관해서 다 해결됐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새 출발을 해서 우리가 추격을 해서 사실은 한 열흘 전 정도의 그 지지율을 회복하겠다. 그래야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다. 뭐 아마 이런 쪽으로 해서 대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민주당이 광주를 선택했듯이 네. 대구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 재충전의 에너지를 자기가 받아서 네. 받아서 이번 선거 이제 앞으로 19일 남았으니까 이 19일 동안에 어떤 승기를 잡겠다 지금 뭐 이런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박 의원님,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왜 국민의힘 쪽에서 본다면 한 달 전쯤에 이제 우길 기세가 있었던 뭐 그런 쪽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도 확장이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 중요했을 텐데 네. 사실은 지금 뭐 이종섭 호주 대사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윤한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황상무 수석에 대처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중첩되면서 사실 대통령실 발 리스크가 여당에 굉장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뭔가 대통령실의 대처가 이루어졌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갈등이 표면화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얼굴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결국에는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해내는 것. 이것만이 사실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새 출발의 의미,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텃밭에 가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고식을 하는 의미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상황에서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호주 대사 임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텃밭마저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여권 내부의 위기감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종의 표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표단속 겸 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 진행하고 있는 대구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느낌 겸 해서 이제 저렇게 쭉 돌면 결국은 수도권에 와서 마침표를 찍고 거기에서 최종적인 어떤 깃발을 들어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텃밭 민심 다지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한 달 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생신 선물로 저희가 제 뜻을 드디어 전달했고 덕담 듣고 왔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혹시 만날 계획이나 아니면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 전 대통령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원로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은 생각이 늘 있습니다. 네, 양 기자님,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그 수사의 핵심 검사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갈 때마다 이제 뉴스도 되고 어떤 미묘한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은 거하고는 조금 더 의미가 좀 더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과거지사인 측면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중앙지검을 3차장도 했고 또 그 특별수사팀 파견돼서 실제로 수사도 했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였고요. 네. 그래서 피의자와 수사팀의 만남으로 과거지사를 푸는 의미도 있고 이번에는 더해서 네. 도태우 후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사실 도태우 변호사가 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변호인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사실 많이 이제 접하면서 기억을 하는 게 그때 당시 도태우 변호사가 본인 개인 사무실을 닫고 이 국정농단 사건에 전념을 했단 말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인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찾아가서 변호를 했고 상당 기간 오랫동안 변호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 변호인들이 있었지만 상당히 네. 오랜 기간 변호를 했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 지금 여당의 위원장으로서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이 여기에 대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을 표현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지만은 아무튼 특히 이 대구 지역에 굉장히 이 민심에 악영향을 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네. 정작 정말 의뢰인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도 정말 결코 이거는 조금 뭐 흔쾌히 받아들일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거지사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이 공천 갈등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푸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최 소장님,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마음을 좀 짐작을 해 본다면 누구보다도 이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 공천을 주고 싶을 텐데 이제 그 도 변호사의 공천을 이제 탈락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물론 도와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이 말 부탁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뭔가 앞뒤가 좀 미묘하게 엇갈리는 느낌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 선거가 이제 19일 정도 남았는데 네. 이 타이밍에 가는 게 이제 과연 좋은 건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해는 되는데 네. 왜냐하면 현재 지금 국민의힘이 서울 전역이 48개가 있는데 네. 48개에서 이기고 있는 조사가 정말 아주 희박해요. 네. 5개 정도 될까 말까 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부산 경남 지역에 여론조사가 있는데 네. 부산 지역에서도 부산 18개 중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우세는 8개밖에 안 될 정도예요. 네. 나머지 뭐 2개와 8개는 혼전이거나 지고 있을 정도여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그나마 이기고 있는 데가 대구 경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태우 후보를 비롯한 약간 친박 후보를 공천 철회했던 거에 대한 어떤 서운함을 달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게 지금 보수가 결집도 좀 약간 위태롭다. 네. 그런 생각까지를 하고 일단 보수라는 게 대구 경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구 경북 출신도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울경 출신인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네. 현재 저만 해도 이거 너무 믿겨지지 않을 만큼 민주당이 여론조사가 너무 원사이드하게 잘 나고 있거든요. 네. 일방적으로 잘 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너무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마음과 좀 다른 의미에서 지지율이 바닥인 거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 네. 그래서 일단 보수를 먼저 결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 같은 데를 가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 장면은 뭔가 보수의 결집을 하지 않을 만큼 약간 밀려 있는 상태.
그런 걸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보수의 핵심 지층도 조금씩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다잡기 위한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음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간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런 뜻을 일단 보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까지 서로 얘기가 오갔다면은 설마 나무라거나 뭐 섭섭하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라 하겠습니까? 덕담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정치적 감각이 누구보다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말일 텐데 어떤 말을 준비하고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